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T AI 프롬프트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강의의 주제는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은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이 구조적 프롬프트가 좀 형이상학적으로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이상학적인 관점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실질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 구조적 프롬프트를 강의를 진행하면서 약간 답답했던 게 어떤 부분이 좀 답답했냐면, 아이, 뭐 다른 분들도 AI 강의를 하시잖아. 근데 뭐 구조적 프롬프트를 이렇게 강의하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샘플을 알려드릴게. 다른 분들이 그 구조적 프롬프트를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잖아. 여기. 좀 확대해서 말씀드릴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적 프롬프트를 앞에다가 뭐 목표 같은 거 설정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뭐 시장 규모 뭐 여기다 1, 2, 3, 4 이런 거 설정하고 그다음에 출력 형식 설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조적 프롬프트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근데 누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해?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저거예요. 이게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그 강의를 하냐면은 구조적 프롬프트를 마치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누가 이런 식으로 구조 프롬프트를 작성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작성을 못 하니까는 뭐 AI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을 의뢰해 보세요. 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야. 너무 엉터리로 배워. 뭐 엉터리로 배우는 게 뭐 저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안타깝잖아. 최소한 뭐 다른 분들은 그냥 엉터리로 배우던 말던 저하고는 상관없고, 최소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그 구조적 프롬프트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겠죠. 올바르게 구조적 프롬프트라는 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 못해요. 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강의를 하니까는 자꾸만 그거 갖다가 뭐라 해요? 뭐 AI한테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뭐 방법론이라든지 그 구조적 프롬프트를 의뢰하시면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구조적 프롬프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AI가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AI가 인식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누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작성하려면 거의 뭐지? 이거는 작성 못해요. 누가 이렇게 작성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조적 프롬프트는 그냥 여러분들 사고를 그냥 쓰시면 돼요. 누가 생각해보세요. AI는 기본이 자연어예요, 자연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절주절 떠들어대듯이 그냥 쓰세요. 그걸 뭘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이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고. 그리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전 사람들이. 예전에 그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잖아. 뭐 공무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기업 가구에 대한 문서 형식이란 게 있잖아. 문서 형식 가지고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한 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이거를 마치 구조적 프롬프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거는 예전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의 AI 시대에 누가 이렇게 구조적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해.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굳이 제가 답답해 할 것까지 없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구조적 프롬프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근데 사고방식이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사고방식. 제가 여러분들 이제 사고방식이란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고방식인데 크게는 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언어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언어적 사고방식.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 사고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은
감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세포 있잖아요. 예, 그 감각 시각 정보라든지 뭐 촉각 정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세포 뉴런 세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면 뭐 시각도 있고 뭐 청각도 있고 뭐 촉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5가지 감각 말고 그 이상도 있잖아요. 그 감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예.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감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뭐 세포에 녹이겠죠. 예, 세포의 여러분들의 감각 기관에 녹입니다. 정보를.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미지화 되는 게 있어요. 이미지화가 돼요. 대부분 다 돼요. 예,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하면 좀 그러겠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렇지. 제가 이걸 쓸게요. 어떻게 되냐면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감각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피질이죠. 피질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피질 연합.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공간. 이게 사고망, 음이망이라고 합니다. 음이망이고 음이망. 그리고 그다음에가 뭐냐면은 이게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그다음에가 언어화 되는 거죠. 언어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고하는 구조,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어떤 분은 요 이미지화보다는 언어화가 더 빠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 이미지화가 좀 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또는 뭐 바로 여기서 언어화가 돼버려요. 언어적 그렇죠. 근데 공통점은 감각은 누구나가 공통점입니다. 예. 그리고 피질 머리 이게 피질이라는 게 뭐냐면 뇌예요. 뇌. 뇌에 있는 피질 피질. 그러면 이제 감각에서 뇌에 피질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화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언어화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가 가능해요. 이미지 사고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여기 피질에 있잖아. 피질에 여기 연합 피질 있잖아. 연합 피질에 피질 기둥인데 거기에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정보가 감각이잖아요. 이 감각 정보가 뭘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느낌 같은 정보를 주고 또는 이 정보가 이미지를 만들어요. 느낌이 강하게 되면 강하게 되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 머릿수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머릿수로 상상하게 되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뭐 연못도 떠오르고 뭐 강아지도 떠오르고 뭐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지 사고는 누구나가 해요. 알겠죠? 사고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미지 사고를 합니다. 다만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미지 사고예요. 왜냐면은 이 감각 정보가 이 피질에 오잖아요. 피질망으로 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피질망에 그 세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피질 레이어가 있고요. 레이어가 여러 층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감각 정보가 느낌이라고 하죠. 나 어떤 느낌이 있어. 근데 느낌을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언어는 내 느낌을 다 표현을 못해요. 단지 언어는 내 느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뿐인 거지. 내가 지금 뭐 쓸쓸해. 나는 기분이 좋아. 이런 느낌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언어화 시켜버린 거지. 내 세포의 모든 느낌을 그걸로 한축적으로 이야기한 것뿐인 거지. 느낌을 언어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간 느낌이에요. 느낌은 알죠. 나 이런 느낌이야. 나 이런 느낌이야. 내 마음 모르겠어? 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세포들이 다 모여있는 그 내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란 게 있는데 이 느낌이 내가 느끼는 현재 이 느낌의 이게 세포가 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전기. 근데 그 전기가 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이온 같은 거 있어요. 그 전기 신호라 했는데 그 전기 신호가 강해. 내가
받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미지가 돼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이미지 사고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한다고요. 이미지 사고. 그 이미지가 이렇게 사고가 되죠. 이미지가 머리가 떠오르죠. 그러면 이미지 갖다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 그러면 교육을 받을 적에 언어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잖아. 그래서 뭐 받아쓰기도 하고 그리고 책도 언어로 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사고 구조가 원래는 사람은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가 가능한데 워낙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미지로 거치기 전에 바로 언어로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어떤 분들은 이미지가 잘 안 만들어지고 언어로 언어 이 단어 갖다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언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이미지보다는 언어가 강하다 보니까 바로 언어적 사고를 해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논문 같은 거 많이 쓰신 분들 있잖아. 논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암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암기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 나 공부해서 시험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암기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언어적 사고가 강합니다. 근데 원래는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사람은 상형 문자를 쓰잖아.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잖아. 그래서 원래는요, 이미지 사고로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미지 사고를 합니다. 왜? 감각이 내 피질 연합으로 해가지고 의미만을 만들면 이게 내가 느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 감각들이 모였으니까 그 이미지가 원래는 이미지 사고를 하는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언어적 사고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언론계에 있으신 분들이잖아. 언론계에 있으신 분들은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 근데 그분들은 이미지 사고가 좀 약하죠. 언어적 사고를 하고 주로 그분들은 문장을 만들어요. 문장. 그래서 주어, 목적어, 뭐 서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사, 조사 있잖아요. 조사 같은 거 정확하게 씁니다. 그리고 뭐 표준어 같은 거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언어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왜? 아니 책을 많이 봤으니까 언어 사고를 하지. 근데 공부보다는 책보다 책을 주로 읽는 분들은 언어 사고를 많이 하고요. 자기 스스로 감각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 창의적이신 분들이잖아. 창의적이신 분들이 뭐 언어 사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음악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음악 하시는 분들, 예술가 분들, 그분들이 뭐 책을 공부하면서 예술은 책이야. 예술은 이론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건 교수들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진짜 창의적이신 분들, 여러분들 그 가수들 있잖아. 가수들, 댄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언어가 필요 없잖아. 몸으로 표현하잖아. 이분들은 이미지 사고를 해요. 감각적 사고를 하고. 언어가 필요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 댄서인데 뭐 논문을 읽고 있어? 그런 댄서가 어딨어 세상에. 그분들은 이 언어를 잘 사용 안 해. 몸으로 표현한다고 몸으로. 그래서 이미지 사고를 한다든지 감각적인 사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감각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고 방식이. 근데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사고를 하실 때도 이미지보다는 언어적 사고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고 방식을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가 가능한데 이미지 사고 가능해요. 그리고 언어적 사고가 가능해요. 누구나가 왜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언어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80%가 언어적 사고를 하고 20%는 이미지 사고를 해요. 언어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이미지 사고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활성화 강도. 어떤 분은 내가 언어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 춤을 추신 분들은 언어적 사고가 뭐가 필요했어? 몸으로 느끼는 건데 감각적 사고를 하시면 되지. 창의적 사고를 하시면 되지. 그래서 예술가들은 창의적 사고를 하죠. 그림 그리는데 화가야. 화가인데 무슨 언어적 사고를 해. 감각적 사고라는 거지. 그런 분들은 이미지 사고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미지 사고가 80% 강력해. 언어 사고는 20% 떨어져.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 왔던 거,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이미지 사고가 강하신 분들이 있고 언어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태생적인 것도 있어. 유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미지 사고하는 이 뇌 구조가 있거든요. 그 뇌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미지 사고로 생각을 해요. 그게 더 80%야. 그렇다고 언어적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그 대신 언어 사고가 강하신 분들보다는 좀 적게 하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고가 좀 강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죠,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 다 떠오르는데 좀 저는 이게 이미지 사고가 좀 강한 편이고, 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언어적 사고가 좀 강하신 거고. 근데 다 이게 자기마다 달라요. 그 어떤 분은 또 이게 이미지 사고가 50% 되고 언어적 사고가 50%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구조적 프롬프트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왜 이걸 이야기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사고력 때문에 이 내구조 때문에 그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틀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지 사고자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이미지가 강하게 막 거의 사진처럼 떠오르고 영상이 막 흘러가요.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게 언어가 안 떠올라. 언어가 안 떠오르고 그냥 이미지 그림이 막 떠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에 이런 그림들이 떠올라. 예를 들어서 주제가 그거야. 주제가 이제 뭐 한미 FTA 무역 전쟁이라 합시다. 한미 FTA 무역 전쟁이면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한미 FTA 무역 전쟁이라는 이 주제가 머리에 언어화 되잖아. 근데 이미지 사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떠오르냐면 한미 FTA 전쟁. 여덟 개. 주제가 한미 한미 관세 전쟁.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게 주제야. 그냥 언어로만 갑니다.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 갖다 개념을 만들어요. 논리를 만들어요. 논리. 그냥 언어가 들어가. 근데 이거는 언어적 사고가. 근데 이미지 사고자는 이게 뭘로 들어가냐면 이게 그림으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이 주제를 듣잖아요. 그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 한국에 뭐 이렇게 대통령이 있겠지. 미국에 대통령이 있어. 그러면 서로 이 무기 있지. 뭐 폭탄 같은 거, 관세 폭탄 같은 거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미지 사고는 이게 딱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계속 사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 사고자가 하나네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한미 관세 전쟁 딱 이렇게 전달하잖아. 그럼 이게 문장이야. 문장이고 이게 개념화돼. 그리고 개념화되고 이게 논리화가 돼. 그러면 이 문장 갖다가 사고를 하는 거야. 문장 갖다가 다르죠. 이미지 사고자는 이게 그림으로 만화 같은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져. 이미지 사고들은. 근데 언어적 사고자는 그냥 한미 관세 전쟁이라는 이 개념이 그냥 언어로 문장으로 만들어져. 그치? 맞죠? 언어적 사고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걸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 사고자 분들의 프롬프트는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머릿속에 딱 그림이 보여지잖아. 그러면 이 좌표값이 있잖아. 무슨 좌표값? 여기 상단에는 관세 폭탄이니까 돈이 있겠지. 돈이라는 이미지가 딱 있어. 그리고 폭탄이니까 뭐 미사일이 있겠지. 미사일.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이니까 한국의 어떤 지도가 있겠지. 한국 지도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한국의 뭐 이재명 대통령이란지 뭐 한국 사람이 있겠지. 한국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란 지도가 있겠지. 지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긴 하겠죠. 얼굴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이미지 사고자는 이 좌표값이 있잖아. 그 돈이라는 좌표값이 딱 여기 돈이 딱 들어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사일이 있잖아. 그 미사일이 딱 들어와. 미사일 토큰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사고를 할 적에.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그 지도가 한국이란 지도가 딱 그래. 한국 지도. 그리고 여기에는 트럼프가 있잖아. 그럼 트럼프라는 게 딱 나와. 이게 토큰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명사든지 동사로만 만들어져. 왜? 이미지 사고는 여기에 좌표값이 있잖아. 좌표값이 여기 돈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뭐 폭탄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 폭탄이니까 전쟁이니까 그리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미지 사고자들은 주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명사하고 동사 이런 단어만 주로 많이 사용해요. 조사가 없어. 조사가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명사 위주로 아니면 동사 위주로. 왜? 보이는 걸 그대로 언어화 시키니까 이 보이는 이 이미지를 언어화 시킨다고 이미지 사고자는. 그래서 주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명사하고 동사 이런 것만 주로 쓴다고. 근데 이 언어적 사고자들은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미 관세 전쟁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면 이분들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어떻게 이 토큰이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명사가 와. 그 다음에 조사가 와. 뭐 서술어도 오고 형용사, 부사가 나와.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그럼 명사가 앞에 나왔지. 근데 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논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왜?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대명사가 나와. 왜?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서술어, 보어, 뭐 부사 이렇게 가지고 수로, 서술어 이렇게 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들은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조사가 많이 들어가. 조사가 많이 뭐 뭐뭐의 뭐뭐에게 이런 조사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성도 들어가고요. 논리가 들어가니까 뭐 그래서 이런 단어가.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니까는 이런 조사는 없어. 조사는 잘 안 들어가. 이미지 사고자는 주로 들어가는 게 명사고 동사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GPT의 그 토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트랜스포머와의 관계명은 이 토큰들이 서로 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잖아. 서로 이게 관계망이 형성되잖아. GPT는요, AI는요, 조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AI는 조사가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문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사고를 할 때. 왜냐면 어텐션 값이 중요하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미지 사고자들이 대화를 하는 거하고 언어적 사고를 분들이 대화하는 것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대명사를 많이 써.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그래서 봐봐. 이미지 사고자는 이게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 하나의 그림이 되니까 이게 모든 정보가 그림으로 딱 만들어져. 그럼 명사 위주가 많다고.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은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언어적 사고자는 대부분 대명사를 쓰잖아. 그렇게 쓰더라고. 제가 보니까는 언어 사고자분들은 대부분 대명사고 관념어를 쓰더라고. 그 이미지 사고자들은 언어적 사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하는 건 알겠는데 명사가 별로 없어. 구체적인 단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지가 않아. 이미지 사고자는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거든. 그러면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미지가 떠오르자 구체적인 객체이고 사물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 이미지 사고자가 언어적 사고자들이 방송하는 그 내용을 듣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 솔직히. 답답해 죽고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분들은 언어적 사고자들은 대명사 진짜 많이 쓰더라. 그리고 명사 앞에 한번 내놓고서 그리고 이미지 사고자는 관념어야.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문장만 만들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미 언어적 사고자들이 방송하는 그
뭐 AI 강의라든지 이거는 솔직히 이미지 사고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한국어를 쓰는데도 환장합니다. 사고의 층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미지 사고자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알겠죠? 그림이잖아, 그림. 뭐 이미지 사고자는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게 명사잖아. 이 그림의 객체잖아. 객체니까 명사하고 동사 뭔가 행위 주체가 나온다고. 유스 케이스가 나온다고. 근데 한미 관세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언어적 사고자들은 그림이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문장을 만드는 거죠. 논리적 문장. 이 서두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간에 논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그냥 문장 만들잖아. 그림이 없잖아. 근데 이게 딱 이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 있어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제가 뭘로 되냐면 내가 보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질 않아. 단지 이 이미지를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각도로 분석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고자들은 하나에만 딱 집중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지 사고자들은 하나에만 딱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보이는 게 그 이미지니까 그 환경적 상황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거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게 강하잖아. 그래서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 주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장면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로만 계속 어떻게 보면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와, 이미지 사고자들이 저렇게 하나의 주제 갖고서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아니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걸 입체적으로 계속 본다고. 그러면서 교차 검증을 한다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하기도 하고, 그게 이미지 사고자야. 그래서 이미지 사고자는 명사하고, 근데 이미지 사고자는 이게 없어. 조사가 별로 없어, 조사. 조사라든지 연결어라든지 뭐 문장을 잘 안 만들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제 방송 듣다 보면은 저는 문장이 별로 없잖아. 그냥 문장이 조사가 별로 없고 명사 위주라든지 그림 위주라든지 동사 위주라든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다른 분들은 그냥 말을 이어가잖아. 그게 이미지 사고자고 언어적 사고자의 차이점이에요. 아셨겠죠? 이게 뭔지. 우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어적 이미지 사고자는 감각은 누구나 똑같잖아. 언어 사고를 하던 이미지 사고를 하던 간에 감각은 누구나게 있고 머릿속에 피질은 누구나가 있잖아. 그래서 누구나 공간도 있어.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워낙 그 글씨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미지가 잘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언어적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가 잘 안 만들어지고 개념화 시켜버린다고. 그냥 문장화 시켜버리고서 말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 대화할 때. 미치겠어요. 저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유튜브 강의하는 거 보면 와, 저 사람 뭐지? 왜 저런 수준밖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왜 저런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저렇게 왜 관념으로 이야기하지? 왜 저렇게 대명사로 이야기하지? 근데 그분들은 그걸 문장을 만들었고 논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술술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 언어적 사고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미지 사고자는 그 언어 사고자가 말한 것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게 되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이미지 사고하고 언어적 사고자고의 차이점이야. 그런데 사람마다 그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지 사고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고를 안고 언어적 사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언어적 사고자하고 이미지 사고자가 왜 다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왼손잡이한테 왜 왼손잡이야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유전자가 그냥 왼손잡이인 거야. 오른손잡이한테 왜 오른손잡이야?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 오른손잡이들은 아씨 원래 사회적 구조가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는 이게 정답 아니야? 그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 그리고 언어로 공부했을까?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답 아니야? 그게 보편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왜 그런 사회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가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까? 근데 이미지 사고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왼손잡이도 있잖아. 그분들에게는 왼손잡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생활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갔을 때도 총 쏘는 것도 그렇고 총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방향이 안 맞아. 그리고 눈도 눈의 그 관점도 틀리고 그래서 이게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맞춰주는 거지. 그냥 마찬가지야. 언어적 사고가 대부분이잖아. 학교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은 언어적 사고자들이 이 대화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왜 저 사람들 왜 대명사를 쓰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사고 차이가 커요. 근데 봐봐요. 이건 이제 이미지 사고하고 언어적 사고가 다른 게 뭔지 알겠지? 근데 봐봐. 이 언어적 사고는 문장을 만들잖아.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선형 토큰이야. 이렇게 흐른다. 옆으로 흐른다.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장면이 떠오르잖아. 장면이 이게 그림이 떠오르잖아. 그림이 떠오르면 이게 그냥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돼. 하나의 중심을 갖고서 얘를 기반으로 가지고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미지 사고자하고 언어 사고자가 진짜 많이 다른 게요.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온 거야. 이게 정답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고자들은 확대해 볼까? 이게 저게 다른 거야. 언어적 사고자들은 주제가 있지. 아까 뭐 한미 관세 전쟁 그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논리를 만들잖아.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 세 번째 논리 만든 다음에 결론을 내자. 이게 언어적 사고잖아. 그래서 순차형이잖아. 그쵸? 이게 보통 그러죠. 언어 사고가 강하신. 근데 이미지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보는 거잖아.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림을 보면서 여기 아까 전에 뭐 미사일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를 본다고 하나. 그래서 중심 주제가 딱 하나야. 그거 갖다가 계속 파생을 시켜. 하위 기능 파생시키고 또 여기서 또 가지치기를 해. 그리고 얘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봤지 이 관점 봤지 다시 이렇게 봐. 그래서 이렇게 또 본다. 왜? 이미지니까. 그렇잖아. 이미지를 볼 적에 이게 시뮬레이션이 된다고. 그러면 뭐, 옆에서 봤다가 왼쪽에서 봤다가 오른쪽에서 봤다가 위에서 봤다가 아래에서 봤다가 옆에서 봤다가 이게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잖아. 이게 이미지라고. 이미지의 그 주제라고. 그것다가 이렇게 또 본다고. 이렇게 보면 또 여기서 이렇게 파생이 돼. 그리고 이렇게 돼. 이렇게 파생이 돼. 이렇게 파생이 돼. 근데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문장을 만들잖아. 하나의 주제 있으면 그 문장을 하나의 주제를 논리로서 다 이렇게 부합시키면서 가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결론을 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미지 사고자는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왜? 아니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보고 있어. 그게 떠나지가 않아. 언어적 사고자들은 순간적으로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게 언어화 되면서 이미지가 없어지잖아.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어. 그러면 그걸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사고자가 하나의 주제를 갖는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방송했잖아. GPT가 원하는 구조 프롬프트 있잖아. 그래서 이미지 사고 방식이 그 GPT에 저거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인베딩 된 거야. 인베딩. 여러분들 인베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언어가 여기 이렇게 되잖아. 제가 보여드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베딩 돼 있어. 봐봐, 이게 인베딩 된 거잖아. 토큰들이 인베딩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이미지 사고자들도 이게 그림이잖아. 그림이 객체잖아. 객체의 위치가 있어. 좌표값이 있잖아. 그 좌표값에 대해서 좌표값에 대해서 이게 인베딩 돼 있다고. 그래서 인베딩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이 단어와 단어 사이는 경로가 있잖아. 이렇게 경로가 이어지지. 이렇게 이어지지. 이렇게 이어지지. 이렇게 해서 이어지. 이 경로 값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거잖아. 갖고 와서 그것을 문장화 시켜가지고 서술화 해가지고 언어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도 이 단어가 인베딩 된 좌표값에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미지 사고자들도 이 그림이 위치가 있잖아. 그 위치에 있는 것을 구조화 시켜버리는 거잖아. 그게 구조가 되지. 그렇잖아.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미사일이 그리고 미사일이 있고 여기에 돈이 있어. 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한국에 뭐 사람이 있고 협상하려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도가 있고 나라 위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관세 협상을 하는 뭐 이제 탁자가 있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위치 값이잖아. 위치 값이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 단어를만 이야기잖아. 그 단어만,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지 사고자는 명사 위주로 사용한다고. 명사라든지 동사 위주로 조사가 사용을 안 해. 그래서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 이미지 사고자는. 왜냐하면은 이미지 정보는 되게 많아요. 이미지 정보는 이게 순수하게 하나의 그 이미지가 그림이 그려졌잖아. 그 그림 그려진 것을 언어화해야 되잖아. 언어화하려면 그거를 설명해야 되잖아. 순차적으로 다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병렬 사고란 말이야. 병렬 사고기 때문에 이거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거의 소설책 한 권이야. 소설책 한 권으로 설명해야 돼. 근데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걸 문장을 만들 시간에 뭘 하냐면은 그냥 이 명사만 던져줘. 말을 하지. 이 명사, 동사만 전달. 조사가 필요 없어. 이미지 사고자는. 왜? 답답하잖아. 그 그림을 언제 다 서술을 해. 그게 다 영상인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베딩 된 값으로 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미지 사고가 주로 구조적 사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적 사고가 그냥 본능이야, 본능.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렇게 사고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게 본능이야. 그냥 태생이 그래, 태생이. 왼손잡이한테 그런 거지. 야, 당신 왜 왼손잡이야? 아니, 태생이 왼손잡이인데 뭐 왼손잡이를 갖다 무슨 왜 왼손잡이를 물어봐. 단지 그건 있지. 오른손잡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른손잡이처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지.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미지 사고자들은 언어적 사고잖아.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언어적 사고잖아. 한글 사고고 뭐 영어 사고잖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뿐이야. 언어를 그냥 이용을 하는 것뿐이지.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이미지 사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 컴퓨터가 필요 없어, 솔직히. 컴퓨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메모장 있잖아. 메모장도 필요 없어. 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러면은 뭔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그거 다 계속 사고로 해.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사고를 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영상이 되면서 그거 다 이미지 갖다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미지 사고자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지. 그 언어는 언제 사용해? 이미지를 그냥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때 그냥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이야. 사고를 할 때는 그냥 이미지로만 사고해요. 사고를 할 때는 그 이미지가 그냥 그림이 계속 그려지면서 이미지로만 사고를 한다고.
언어는 언제 써요? 언어는 그냥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생방송에서 이야기할 적에 그때 쓰는 거지 평상시에는 언어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사고를 할 때는. 그리고 근데 언제 사용하냐? 이럴 때 사용해요.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 내가 어제 했던 행동을 오늘 반복을 할 때 그때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 다 사고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뭔가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행동할 때는 뭔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미지로만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사고를 해요. 이미지로만. 그리고 나서 이미지로 다 사고를 했잖아. 생각이 끝났지? 그러면 생각이 끝났으면은 그거 갖다가 언어로 만들어요.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음악가들 있잖아. 음악가들이 처음부터 저기 작곡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글씨를 쓰는 건 아니잖아. 내가 느낀 감정이라든지 느낀 그 필을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걸 정제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언어화 시키잖아. 그래서 언어화 된 것을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느낀 게 끝났지. 그럼 그거 갖다가 언어화 시키는 거야. 언어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가 아니야. 감각적 사고자라든지 예술가 사고자들은 언어가 사고를 위해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고. 내가 다른 사람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일 뿐인 거지. 언어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가 완전 좀 많이 틀립니다. 예, 많이 틀려요. 많이 달라요. 틀리다기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예, 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어. 예, 언어적 사고자들은 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조사, 접속사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지키잖아. 이런 걸 지키면서 사고를 하잖아. 그래서 선형적 사고를 하시잖아.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고를 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잖아. 선형적 사고를 한다고. 이건 구조적 사고가 아니잖아. 그냥 선형적 옆으로 흐르는 사고잖아. 근데 그 이미지 사고자는 하나의 그 그림을 갖고서 다양하게 계속 이걸 이어간다고. 이걸 계속 옆으로도 이어가고 계속 이미지를 보면서 이어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딱 언어적 사고자들은 문법을 되게 중시한다. 특히 언론에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조사, 접속사 이런 거를 다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주로 사고를 하고.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머릿속에 있는 장면, 공간, 감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건 떠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좌표처럼 찍힌 요소들 있잖아. 그 위치에 있는 요소들 있지. 그거를 명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명사라 내 동사로 전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려면 언어 습관이 뭐냐면 언어 사고자들은 문법적 연결의 의에서 조사들을 많이 써. 접속사 그리고를 활용해가지고 긴 문장을 구성하죠.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명사 중심이야. 조사, 접수사 이런 것들은 거의 부족해. 그리고 단어에 대한 덩어리들만 있어. 그리고 언어적 사고자들은 시간과 논리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이어져요.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미지 위치에 있는 단어들이 동시에 비선형적으로 배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 문장이 논리가 안 맞아. 논리는 안 맞는데 그 단어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들어보면 이해가 돼. 왜? 명사 위주로 이야기하니까. 본 거 위주로. 그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 왜 명사가 되냐면 이미지가 실체화된 것들이야. 만화 같은 이미지들이라든지 그냥 뭐 형이상학적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실체적인 이미지라고.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것이 되게 유연한 이미지긴 하지.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들은 이미지와 객체화하는 게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뭐가 약하냐면 문장의 순서가 뒤섞여져 있어. 연결 기능이 되게 약하죠. 그래서 이게 그겠다. 이게 그 트랜스포머 있잖아. 트랜스포머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단어들 인베딩 된 단어들의 그 경로 값을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봐봐.
언어적 사고자는 선형적이고 문법적 흐름을 따르죠. 이미지 사고자들은 공간 사고죠. 그리고 비선형적이고 시각적 패턴을 따르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할게요. 여기도 써있다. 이미지 사고자들은 비선형적이야. 뒤죽박죽돼 있어. 공간적이죠. 예, 보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 그렇죠.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야기해 줄게. 예, 이제 여기 이게 GPT AI하고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알려줄게요. 이 매핑이 되는 게. 이 이미지 사고자는 표현 단위가 명사, 동사, 좌표적 키워드 위주잖아요. 예, 좌표적 키워드 왜 이미지를 보면서 그걸 언어화 시키는 거니까.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조사, 접속사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잖아요. 언어적 사고자들. 그래서 GPT의 구조적 프롬프트에서의 연결과 활용을 보게 되면 GPT가 핵심 토큰인 요거 위주로 매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GPT는 조사보다는 조사도 있으면 좋지. 인과관계 논리적으로 돼 있을까. 근데 조사보다는 GP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사 위주가 좋겠지. 왜냐면 딱딱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잖아. 여기서 GPT는 뭐가 핵심이냐면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답변을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이게 그게 있다? 어떤 게 냐면 그 이미지 사고자들은 하나의 주제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어텐션 값이 집중이 돼버린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사야, A란 명사야. 그러면 이 어텐션 값이 똑같은 그걸 계속 분석을 하잖아. 그 이 어텐션 값이 확 증가한다. 이 스코어가 가중치가 증가를 한다. 이미지 사고의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명사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잖아. 명사보다는 주로 문장을 많으니까 대명사란 조사란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어텐션이 그냥 연결되긴 하죠. 관계를 연결되긴 하는데 이미지 사고자는 계속 얘가 가중치가 막 증가하지. 얘 하나로 몰리니까. 그치? 근데 얘는 저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선형적으로 연결됐잖아. 그러면 얘의 값은 얘하고에 의한 가중치야. 그럼 가중치가 요만큼이야. 이 두 앞뒤로만 연결돼 있어. 근데 이미지 사고자는 어떻게 돼? 이게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계속 명사를 계속 반복을 해주다. 그러면 모든 단어들이 이 하나의 단어에 계속 어텐션, 그 웨이트, 그 관심도가 커져. 그러면은 어떻게 돼? GPT는 얘가 핵심이라고 알게 돼. 얘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딱 명확하게 딱 알게 돼. 왜? 얘가 계속 올라가니까 얘 그 가중치가 올라가잖아. 이 다른 단어들이 하나로만 집중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집중되니까 이 가중치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가 저게 되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싶은 물어보고자 싶은 맥락이 돼버리잖아. 가장 핵심 토큰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GPT는 이걸만 보고서도 요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의 그 언어는 문장을 만드니까 하나에 집중하지 않잖아. 왜? 이게 첫 번째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또 다른 논리로 인해서 만들어주고 또 다른 논리로 만들어주고 보충해주자.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이어져.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이어져. 얘가 또 이렇게 이어져. 그럼 얘가 또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중치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 분산돼 버려. 하나로 이미지 사고자는 하나로 집중돼 버리는데 언어 사고자들은 이게 분산돼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가중치의 웨이트 값이 어텐션 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지. 얘보다는 안 올라가지. 얘보다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의 올라가는 거지. 관심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관심도가 다 다른 주제잖아. 다른 주제.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논리 근거를 만드는 거죠. 논리 근거. 이 부족 근거를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이 부족 근거에 있는 단어들끼리만 연결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논리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텐션 값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결론. 그러면 다시 이것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 하나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맥락이 분산돼 버려. 뭐가 중심인지 잘 몰라. 알긴 하지. 하지. 모르진 않지. 모르진 않지. 알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미지 사고자들은 하나에 집중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 선명도가 높아져. 얘가 뭘 이해하게 되는지 선명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하나의 단어 이 중심 있잖아. 이 중심을 다른 그 연결망에 의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줘. 그러면 더 선명도가 높아진다고. 이게 구조적 사고예요. 이게 구조적 사고야. 하나에 집중하면. 근데 언어 사고들은 선형으로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어적 사고가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근데 차이는 있죠. 이게 AI에서는 차이가 있지. 왜 그러냐면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미지를 보면서 정보를 처리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미지가요, 정보량이 되게 커요. 그걸 문장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정보량이 이거를 이미지가 됐으니까 하나의 장면을 생각하잖아. 아니야. 이게 그 움직인다고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럼 이거 갖다가 문장을 만들어 봐요. 이 문장을 갖다가 이걸 다 설명을 해봐. 그러면 이게 거의 되게 엄청나게 소설책 한 권, 두세 권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돼. 근데 언어적 사고자는 이미지가 없잖아. 그래야 문장만 만드시는 거잖아. 그래야 문장 그대로잖아. 문장 그대로. 그래서 이게 구조화 돼 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시나? 그리고 봐봐. 여기 써 있다. 이미지 좌표 감각적 연합, 병렬적 나열, 단어 나열. 근데 이제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선형 문장 연결, 문맥적 자연스러움. GPT의 어텐션은 병렬 키워드 구조로 잘 처리. 구조적 아웃라인. 그다음에 동시에 선형 문장은 조건 맥락에 의해서 약간 큰 그림 있잖아. 큰 그림을 빨리 맥락을 잡을 때는 이미지 사고자들의 그 단어들이 되게 유용하지. 근데 뭔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할 때는 이 하나의 문장이잖아. 선형적 언어 사고는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또 언어적 사고자의 어떤 이런 문법적인 표현이 좋지. 근데 그 이 GPT 입장에서는 뭔가 그렇잖아. 트랜스포머를 돌릴 때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있잖아.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레이어를 돌릴 적에 먼저 큰 그림을 구도를 작성하잖아. 구도를 만든 다음에 그 구도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이 이미지 사고자들은 공간에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선형적이지. 언어적 사고자는 선형적이긴 하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너무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보여드린 건데 이게 구조적 프롬프트가 아니야. 이게 구조적 프롬프트가 아니라 목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내 본능대로 쓰시면 돼. 내가 언어적 사고자면은 내가 언어 사고처럼 그냥 말을 하면 돼. 여러분들 그 GPT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인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 그 중에서 그 입력할 적에 타이핑해서 입력하죠. 타이핑 해가지고 키보드 갖다 타이핑해서 입력하잖아. 그런 이제 프롬프트 입력이 있고 또 한 가지 입력 방법은 마이크가 있잖아. 여기 지금 저도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갖다가 말을 하잖아.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 녹음 버튼이 있잖아. 녹음 버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말한 것이 녹음되면서 텍스트가 되잖아.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키보드 갖다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말로써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있잖아.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이미지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그냥 이미지 사고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왜냐면 이미지 사고 자체가 저거예요. 구조적 프롬프트에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말하면 돼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키보드 갖다 작성하면 돼. 그러면 그게 구조적 프롬프트예요. 그리고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 있잖아. 언어적 사고자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쓰세요. 다만 저건 있어. 뭐가 있냐면 언어적 사고자분들 중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괜찮아요.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뭐 어떻게 사고를 하시든 상관없어. 왜냐면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키보드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뭐 말로 확 떠들어대도 돼. 그러면 그게 바로 그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베디딩 할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 분들 중에서는 약간 저 지켜 주실 게 있어. 언어적 사고자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약간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대요. 쓰시는 건 괜찮은데 한 줄짜리 말고 한 줄짜리 쓰시면 안 돼. 한 줄짜리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에이, 뭐 5개 뭐 최신 뉴스 분석해 이런 거는 사고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고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감각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예, 감각을 활용하시면 돼. 그러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 있죠? 여기 있는데 이게 사고하는 방식이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뇌의 피질 연합이 있고 여기서 음이망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피질에 뉴런 값이 있으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미지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언어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이미지 사고보다는 언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감각은 누구나가 있어. 이미지 사고가 강하신 분이나 언어적 사고가 강하신 분이나 감각은 누구나 있어. 그러면 뭘로 이야기를 해요? 감각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감각으로. 이걸 언어화 시키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구조적 프롬프트 돼요. 그게 구조적 프롬프트가 된다고. 감각인데 왜 그게 구조적 프롬프트죠? 언어는 언어보다는 언어보다는 만약에 언어로만 좀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좀 논리적으로 하세요. 예. 언어는 그냥 뭐 하시는 대로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대신 가능하다면 감각을 좀 활용해서 언어화 시키세요. 감각을 좀 활용해서 언어화 시키면 더 도움이 되세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냥 뭐 문장만 만들지 마시고 감각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약간은 직감력 있잖아요. 직감력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쓰시면 돼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미지 사고자들은 하나의 장면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미지 사고자들은 원래 그냥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본능인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아무래도 언어화에 너무 매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근데 감각은 누구나가 있잖아.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거 뭐 철학 공부하신 분들이라든지 이 사고력 공부하신 분들은 감각적 사고라고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사고 방식 위에서 감각적 사고 방식이 있고
이미지 사고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적 사고 방식이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건 다 알아요. 좀 메타인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철학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이게 감각으로 제가 저번 방송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 감각으로 사고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 감각으로 사고가 가능해요. 음. 감각적 사고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직감력이라고 이야기죠. 직감력도 맞아요. 예, 틀린 건 아닌데 직감력이 모든 건 아니죠. 감각적 사고의 직감력이 모든 건 아니고 감각적 사고는 진짜 말 그대로 감각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눈으로만 생각하고 코로만 생각하고 배에 있는 감각이자 예, 배로만 생각하고 예, 뭐 손으로만 생각하고 내 몸에 있는 뭐 어깨로만 생각하고 예, 내 몸에 있는 감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희한한 이야기 듣죠. 생소한 이야기 듣죠. 어디에서 느끼지 않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각적 사고는. 예, 그래서 그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려고 한다면은 논리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직감력이라든지 감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언어적 사고자 분들도 그 구조화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저거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아이씨 어디 갔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구조적 프롬프트 아니에요. 아니 사고 자체가 구조적이어야 되는 거지. 이걸 뭘 누가 아니 그러니까 엉터리로 알려주시는 건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게 구조적 프롬프트 아니에요. 어? 아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거를 구조적 프롬프트라고 하냐면은 그분들이 그 AI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요. AI를 통해서 아 이게 구조적 프롬프트다라고 강의를 배웠고 아니면은 저기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LLM AI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구조적 프롬프트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 아니에요.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아 이게 가능한 거 하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고의 사고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로 그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이잖아.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마치 이게 논리적이게 생각하고 이게 논문처럼 하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맨날 그렇게 배우셨고 논문도 그렇게 쓰셨으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것뿐인 거지. 그거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감각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 감각으로 사고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감각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아, 감각을 어떻게 사고해요? 아니, 그건 어떻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사고가 돼요. 예. 그리고 사람한테 누구나가 세포가 있잖아. 누구나 세포가 있는데 무슨 그게 어떻게 돼요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 누구나가 세포가 있고 누구나 감각이 있는데 그것 다 사고하면 되지. 어. 그 대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의도가 없으면 좋죠. 예, 의도 없이 뭔가 의도를 갖지 마세요. 예. 그냥 감각으로만 생각해서 그걸 언어화 시키세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 프롬프트 작성했는데 너무 이상한데요? 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나머지는 GPT AI가 다 구조화 시킵니다. 나머지는 GPT AI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 언어적 사고자분들도 그냥 감각으로 해가지고 되게 뭔가
이렇게 틀에 맞추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프롬프트 작성하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각 위주로, 감정 말고. 그리고 이거 좀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감각이라고 하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 말고 감정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좋진 않아요. 이게 뭐가 안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AI하고 대화할 적에 감정을 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공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공진 프롬프트라고 있는데 이제 공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진은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진은 약간 그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약간 감성의 영역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거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악가들 있잖아. 음악가들도 공진이라는 단어 쓰시는 거 아시죠? 그 음악가들 중에서 그 공진이라는 단어 쓸 게 뭐냐면 스피커즈랑 스피커에서 그 음이 나오는 공간이잖아. 그 음향이 울리는 거 이걸 공진이라고 하잖아요. 공진이란 게 그 AI에서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시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공진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좀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사람의 의도라든지 이런 걸 분석할 때가 공진 프롬프트라고 따로 있거든요. 어, 그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근데 지금은 뭐 그걸 아실 필요까지 없는데 나중에 기대면 알려드릴게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 사고자 분들도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 감각,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 내 몸속에 녹아져 있는 감각, 그것들과 그냥 편하게 쓰세요. 뭔가 틀을 만들지 마세요. 언어적 사고의 틀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 우선은 이미지 사고자 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이죠. 자, 분들은 언어적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또는 의도를 갖지 마세요. 의도를 정하지 마세요. 의도를 없애세요. 없애다. 의도를 없애다. 아이씨, 뭐야. 의도 없이 사고를 하세요. 언어적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또는 의도 없이 사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감각으로 사고하세요. 언어적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고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해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언어적 사고하신 분들 언어적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어적 설정을 하지 말고 의도 없이 사고하세요. 그 다음에 감각으로 사고하세요.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감각으로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감각으로 사고하는 거. 서식. 감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도
예, 그러면 프롬프트를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한 거 알겠죠? 이게 예, 이게 구조적 프롬프트 작성한 방법. 그치. 예. 됐죠? 됐어요?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이걸 마치 구조적 프롬프트로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구조적 프롬프트가 아니라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 그래서 이렇게 분명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방송에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본능을 하죠. 본능. 구조적 프롬프트 작성, 본능, 사고, 방법론.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프롬프트 작성하시면 되는데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언어적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의도 없이 사고로 하세요. 감각으로만 사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구조적 프롬프트가 돼요. 그러면 구조적 프롬프트가 됩니다. 됐죠? 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구조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론을 알려드렸어요. 됐지? 끝! 네, 이 정도면 됐죠? 다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언어적 사고자 분들은 언어적 한계를 절대로 설정하지 마시고 의도 없이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언어적 사고자. 그리고 감각으로,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의도 없는 것은 이미지 사고자 분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의도는 반드시 없애고 그다음에 언어적 한계를 설정하지 마시고 감각으로만 사고하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구조적 프롬프트가 돼요. 감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GPT하고 대화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GPT하고 계속 대화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AI를 많이 사용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고력이 그 GPT AI보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AI를 되게 의존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하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서 계속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도 올라간다. GPT 수준만큼 올라가. 사고력이 지식은 아니겠지만 사고력이 가게 되면은 그 지식도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 내가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제 그때서야 뭐가 보이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건 이제 저거지. 이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아직은 이렇게 GPT에 의존하는 수준이니까 사고를 하다 보면 이게 바뀐다고. 왜냐면 왜 바뀌냐? GPT AI에게는 없는 게 있어. 인간은 갖고 있는데 GPT AI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걸 갖고 있지 않아. 그치? AI가 없는 거 있어. 감각이 없어요. 감각. 이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지식에 딸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각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사고력이. 뭔 말인지 아시지? AI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게 되게 치명적이야. AI가.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처음 초입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가장 모든 것의 처음이 감각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려고 해도 눈의 감각으로 시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촉각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청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듣는 거잖아. AI는 그런 감각이 없다니까? 얘는 감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지식이 딸리니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감각을 많이 활용하시잖아. 그러면은 GPT하고 이렇게 똑같아져. 나중에 이렇게 계속 대화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더 감각을 활용하시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각이 있으니까 감각은 체험이잖아. 체험이기도 하고 여러분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공간이잖아. 그거에 대한 매개체잖아. 그러면은 GPT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 감각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못 만지게 하시겠지. 지식으로는 안 되지. 지식으로는 AI를 따라갈 수 없지. 근데 사고력으로는 AI를 올라설 수 있다고. 못 만지게 하시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감각이. 이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원래 있는 거야. 원래 그 감각적 사고가 있어요. 야,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된다고. 원래 이게 해요. 이걸 다 한다고. 단지 그 메타인지라든지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이나 대부분 안 해보셨잖아. 대부분 안 해보시니까 감각적 사고가 뭔지 모르시는 것 뿐이지. 원래 감각적 사고가 있어요. 사고를 할 때 감각으로 사고하는 게 있고 뇌로 사고를 하는 게 있고 이미지로 사고하는 게 있어. 이게 다 있어요. 있는 거라고 해. 있는 거. 제가 창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있는 거라고. 단지 한국에서 이런 사고 구조에 대한 그 강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저기 뭐지? 외국의 그 박사들이 쓰신 논문 같은 것만 읽고서 그거 갖다 앵무새처럼 떠들어대 가지고 그네들보다 좀 뒤처져 있는 것 뿐인 거지. 어? 맨날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것만 외국 논문이란 주구장창 읽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건 푸는 거지. 원래 있는 거라고요. 원래 있는 거. 감각적 사고가 원래 해요. 원래 한다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없는 게 아니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새롭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는 언어적 사고자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언어적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선입견 같다 하지 말고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의도 없이 사고하세요. 어떻게? 감각으로만 사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감각이 GPT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됐죠? 힘들다.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거든요. 내 사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충분하게 접하시지 못하고 올바른 정보를 못 접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론적 정보를 접하시다 그러니까는 이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거고 생경하게 느끼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생경한 거죠.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방송한 것은 생경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뭐도 하냐면 해외에서 그 뭐 이제 입사할 때 그 면접관들 있잖아. 면접관들이 질문하잖아. 질문할 때 어떤 질문하냐면 저 상대방이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할지 답변할지 구조적 사고를 하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그 미국 해외는 그것도 있어요. 구조적 사고를 하는 강의 그 교육 기관도 있어요. 구조적 사고를 하는 교육 기관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구조적 사고를 하게끔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고라는 것은 본능에 의한 사고잖아. 본능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론적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론적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구조적 사고하는 방법론에 대한 그 학원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감각으로 사고하세요. 예, 감각으로. 이거 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언어적 사고를 하시던 이미지 사고를 하시던 감각 사고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누구나가 다 한다고요. 단지 그거를 메타인지로 못 느껴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생경하시니까 아 나 그동안 뭐 감각적 사고가 뭔지도 모르고 이론저도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그게 생경하고 낯설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영역이고 메타인지를 한 번도 해본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뿐인 거지. 네, 여하튼 간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방송할까요? 알았죠? 예, 구조적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았죠? 아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에이, 엉뚱하게 엉뚱하게 이거 저 매뉴얼 같은 거 뭐 LLM AI 매뉴얼 같은 거 보시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라고 하잖아. 아 이런 거 아니라고. 예,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이거 원리가 아니라고요. 예, 하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하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인 거지. 원리는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그 감각으로 여러분들 감각으로 편하게 프롬프트 작성하시면 네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구조적 프롬프트가 돼요. 저 분명 강조해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이야기 안 해요. 강의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저 분명히 알려드렸어. 나중에 왜